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웃돌아서 조금 영향도 있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 함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공매도가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공매도들이 현물을 좀 많이 쟁여놨던 종목들은 현물과 함께 공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어떤 테마 할 거 없이 오히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얼마 안 될 정도로 조금밖에 안 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나 바이오 종목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좀 특정 테마들이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HLB 주주총회가 있었고, 새벽부터 올라가셔가지고 주총회 참여하신 분들도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주주분들의 분노가 많이 사그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큰 소동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있었던 주주총회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대충 정확하게 전부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FDA 공정에 대해서, FDA가 먼저 캄넬리 주막 공정에 대해서 지금 CMC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캄넬리 주막이 한 공장에서 이 캄넬리 주막만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물도 제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약물들이 제조가 되다 보니까 한 사이클 돌리면 또 다른 약물의 사이클을 돌리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환을 할 때, 사이클이 교환이 될 때 기존에 먼저 했던 약물의 잔존물이나 잔여물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불순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DA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 같고, 항서 측은 괜찮다, 이거 잘 진행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지금 CMC 문제로 불거졌고, 이번 과정에서 이제 항서가 이 캄넬리 주맙의 단독 공장을 또 할지 의문인데, 일단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단독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먼저 유럽 쪽으로 시판할 약들을 단독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FDA 심사받는 과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진 회장님이 주가행 측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가행 측과 면담을 진행한 내용 중에서 저도 좀 보고 놀랬던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게 저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은 정말 별거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1차에서는 회사 측에서도 좀 다르게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뉴스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조금 경계성 있는 문구라서, 저는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지금 튀어나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여튼 대답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재차 검사를 하니까 정말 경미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희야 압니까? 주주 입장에서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여튼 지금 결과를 받아서 회사도 답답한 상황이고, 일단 항서가 PAL을 받으면 공유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저희가 또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항서가 CRL 이후에 바로 신청을 또 했다 그러니까 4월 초중으로 PAL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추정적인 기간적 의미이기 때문에 저 기간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회사에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에 대한 문제는 없다. 약에 대한 리뷰는 끝났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또 재차 강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은 CMC만 문제가 있는 거다. CMC 문제는 우리가 자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재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고 CMC 문제로 재차 CRL을 받은 회사도 있고 승인받은 기업도 많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첫 번째 CRL에서 멸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 내용은 또 조금 달라가지고 전문가들과 항서 측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별거 아닌 문제라고 해서 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회사도 실망을 했고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이 거의 다 통과가 됐고 하나만 자진 철회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진 철회한다라고 진 회장님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단도암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승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증 같은 경우는 승인 전후로 주주 배정 유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3자 배정 유증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시판 후에 쓰일 돈을 3자 배정 유증으로 자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주 배정 유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 회장님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옵티보 요보이 승인받아도 경쟁력은 있고 그래도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4개월 정도 더 당기기 위해서 1,500억 원이란 자금을 쏟아붓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1,500억 원을 또 쓰게끔 허락을 해줄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회사가 그럴 여건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0억 원이 뭐 그 작은 돈도 아니고 뚝딱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기간 동안에 회사 뭐 제넥스, 애니젠을 인수를 하면서 1,000억 넘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증 자금이나 전환사채 형태로 들어갔는데 회사 측에서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어차피 거기 들어간 사채꾼들도 기존적으로 진 회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좀 사채 발행을 해서라도 좀 썼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만기가 다가오는 CB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LB부터 시작을 해서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CB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빠른 게 뭐 HLB 쪽에서는 7월부터 풋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8회차부터 풋옵션이 가능을 한데 회사 진양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HLB의 장기간 전환사채 형태로 참여하는 우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도를 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 안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최악은 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살아보니까 돈에 관해서는 뭐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배운 교훈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 회장님도 너무 그렇게 친분 관계로 너무 믿지 마시고 혹시나 모를 사태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어느 정도 오너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제 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양곤 회장님이 뭐 뱀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뱀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와이프가 진영구 회장님 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띠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뱀띠네. 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게 또 상처가 되실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튼 뭐 주주총회 내용은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내용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양군 회장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반드시 간암 신약 허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CMC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재차 승인을 밟을 수도 있고 허가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도 상당히 위안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게 거의 우리 젊은 세월을 다 보내고 막상 돈이 생겨서 놀려고 하니까 늙어서 이제 몸이 안 따라줘서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HLB의 리보세라닙이 그런 시간이 자꾸 단축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존 약물들은 대형 제약사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 판촉이라든지 이게 조금 우리보다 더 유리해요. HLB는 아무래도 신생회사고 중국 회사랑 이렇게 합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손해 보는 면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승인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득이 되면 되지 나쁠 건 없다. 다음 달이면 옵티보 요보이가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옵티보 요보이는 저희 약물에 비해서 사망률도 4% 정도 4% 정도 더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연령 대비의 효과라든지 따졌을 때 저희 간암 HLB가 리보세라믹 캄넬리주맙 병력요법이 훨씬 더 나은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먼저 나와서 얘들이 어느 정도 이게 로비를 한다든지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고생하셨고 오늘도 차트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살펴보시면 알테오제는 참 이게 어느 정도 공매도가 재개를 하다 보니까 비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회사 오너가 참 상당히 유행도 잘 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하락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네요. 뭐 메지온도 10% 오르고 알테오젠도 빨간불이고 펩트론도 빨간불이고 ABL도 빨간불이고 리가캠도 빨간불이고 나쁘지 않았네요. 유한양행이 한 4% 빠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7% 하락을 하면서 배터리 공격이 좀 있었습니다. 자, LB 쪽으로 돌아와서 애니제는 9.78% 하락을 하고요. 항서제약은 0.9% 상승 진행 중입니다. HLB는 3.6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HLB 그룹 제넥스는 3.52%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진 언제 이래 올랐어? HLB 파나진은 1.46% 하락을 했습니다. 2,0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범위 사고. 야, 이거 사모펀드가 이거 전환사채밖에 없지 싶은데 얘들 거의 손절인데. 자, HLB 파나진도 지금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5일선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게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바닥을 돌렸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3월 22일을 기록했던 양봉이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봉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파나진도 썩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HLB만 괜찮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괜찮은 게 아니다. 회장님은 HLB 주가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HLB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생들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솔직히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뭐 통폐합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면 HLB 측면에서도 이 자금들이 이렇게 분산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LB 한 주 살 돈을 또 나머지 종목들을 나눠서 사버리다 보니까 HLB 매수해서 끌어올릴 돈들이 새 나가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거 분산 투자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거의 10식구인데 이게 뭐 밥 한 공기로 10명이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뭐 엘생도 합병이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따 엘생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5일선 재차 이탈을 하면서 도치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이 잡힌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장중에도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엘테라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2차 재료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리스모 관점, 카티 시장은 저는 좀 유망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HLB가 안정적으로 주가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이노베이션도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HLB 모그룹이 흔들리니까 그룹주 차원에서도 저도 이거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신뢰가 확 살아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드는 마음은 승인이냐 실패냐 반반이에요. 어느 정도 확답을 못 하겠어요, 저도. 예, 오래된 투자자인데 요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저도 이게 마음이 내가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이 또 투심을 흔들리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 마음은 지금 이렇다. 웬만하면 솔직하게 소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마음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8,6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좀 공매도 대차 물량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비록 지금 뭐 공매도 할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최근 체결해서 대차했는 물량들도 제법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좀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자, HLB 테라퓨틱스는 지금 224일선인 9,000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5일선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HLB 테라퓨틱스도 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고 뭐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보가 주춤하는 이 가운데에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재료를 파급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거 지금 탑9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가 자신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자신감을 보이면 또 그 자신감을 믿고 투자하는 게 일반 개미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HLB 테라퓨틱스 재료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라퓨틱스 조정은 조금 왔지만 한 8,000원권만 이탈 없으면 뭐 추세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요. 리보도 잘못되고 엘테라 재료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뭐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 된다. 기왕이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룹주가 어느 정도 방어도 되고 존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69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 팔았고요. 잠깐. 그 전환사채가 풋옵션 걱정이 없으면 리피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 최저 리피싱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풋옵션 안 하면 쟤들이 유리한 거는 최저 리피싱 시켜놓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또 최저 리피싱을 또 대비를 해야 되네. 기본적으로 38회차는 지금 리피싱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39회차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39회차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서 리피싱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리피싱 구간이긴 한데 상장 시기 전에 바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리피싱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자,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뭐 좋진 않습니다. 아유 진짜 그 좋던 기업을 1473억 아유 그렇게 흑자 보던 아유 이 회사가 노터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43,000원에서 1,600원이 됐어요. 이 무능력함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무중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1,698원이 됐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뭐 20배 올라도 이거 저 고점 못 가네. 아유, 저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0,000원은 갈 수 있으려나 이래가지고. LB가 못 살아나면 동생들은 그냥 뭐 답도 없어요. 얘들은 만약에 LB가 승인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뭐 목표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에 한참 모자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개별적으로 재료가 뛰어난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엘테라나 이노베이션 빼고는 개별적으로 재료가 뭐 뛰어난 애들이 없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나도 분산 투자를 했지만 이게 괜히 했어. 아유. 이 괜히 뭐 딸들이 뭐 들어갔다, 딸들이 보유했다 이러고 막 아유 나도 휘둘려 가지고 아유 딸이면 뭐든지 되는지 알고 이거 뭐 거의 뭐 전문가 아닙니까? 넥사 3만 원대 판 게 그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 따라 해보겠다고 한번 따라다니다가 저도 그냥 뭐 이거 코 낀 거죠. 예. 이건 그냥 제 자조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 자 나노코박스 3,140원에 마감을 했는데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팔았고요. 참 이거 나노코박스 시절에 참 박스택이 많이 주워러 다녔는데 참. 아유 남들은 나노코박스로 돈 벌 때 주주들은 박스 팔았. 아유 진짜 차트 보면 한수밖에 안 나. 죄송합니다. 이게 웃음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얘도 뭐 5% 하락을 하면서 뭐 하락이 아직까지 진정이 된 건 아니다. 쌍바닥을 찍을지 뭐 저 밑에 2,500원대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 돌아 올라갈지 봐야 될 부분이고 이 글로벌은 지금 시총이 얼마죠? 1,577억. 이게 만약에 지금 통폐합 얘기를 하면 글로벌은 테라 지분을 들고 있고 그러면 글로벌과 테라가 조금 가능하고 제넥스는 애니지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애니제는 가능할 거고 생명과학은 LG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생명과학과 제약이 가능할 거고 뭐 여차 뭐 그림은 구성이 되는데 저게 합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21,1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 어느 정도 20,000원을 지키고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내일 돌아 나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다른 종목은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의미는 두진 않겠지만 제약이나 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느 정도 차트 방향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일 시가는 뭐 장중에 이탈은 가능해도 종가상은 또 20,000원 이상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뭐 엘생 주주총회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이랬는데 HLB 제약과 국내 판권 계약에 대해서 정식 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식 계약이 안 났기 때문에 엘생이 뭘 받을지 판권을 줬을 때 뭘 받을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현재 상태에서 제약과 어느 정도 뭐 환기 탈피를 위해서 제약과 그나마 합병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왜냐하면 엘생이 LG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면 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HLB 제약도 굳이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기존 HLB 생명과학이 제약에 들고 있는 지분율과 어느 정도 주주들만 마음이 돌아선다면 LG와 합병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HLB 제약이 생명과에 합병을 한다면 뭐 시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판권들도 무시를 못하고 만약에 승인을 받았을 L생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LB가 어디 뭐 유럽 허가받거나 아니면 미국 허가받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성과금 같은 거를 받기로 돼 있어요. HLB 생명과학이.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뭐 판권 계약을 정확하게 제약과 하게 된다면 그런 딜을
해가지고 HLB 제약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식으로 해야 합병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는요, HLB 그룹 말고 비상장이나 흑자가 엄청나는 그런 비상장 회사 하나 사가지고 합병하는 것밖에, 흡수 합병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엘생이 그런 회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얘란다. HLB 생명과학은 거의 뭐라 해야 되노? 소년가장입니다. 집안의 소년가장. 지는 집불도 맨날 라면도 못 먹는 처지에 동생들 학교 보내고 엄마 병원비 되고 아빠 병원비 되고 지 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생은 너무 처참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희생을 했으면 엘생을 살릴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승인받더라도 환기 종목 저렇게 딱지 달고 지금 대체거래소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지금 상황인데 엘생을 좀 구제할 방법은 그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HLB생명과학은 6,2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보험 팔고. 일단 다 매도하던 기관이 누군 사고 누군 팔고 이런 상황이 왔네요. 그래서 HLB생명과학 위치 보시다시피 하한가 근처입니다. 예, 이때 하한가 친 자리 근처예요. 얘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환기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고 있던 ETF 패시브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도 얘를 보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환기 종목을 들고 있는 기관들이 잘 있겠습니까? ETF 자금들을. 자, 월봉상 보셔도 얘가 어디예요? 예. 자, 2019년도 위험 실패로 하한가 받을 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근처예요. 예. 자, 그러면 이때 19년도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단 한 2, 3천 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나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현재 가격적으로 누가 수익을 보고 있겠습니까? 2019년도에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난 수익이다, 좋아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 말은 10배 튀기 갔을 때도 팔지 않고 그냥 있다가 본전 오는 거니까 그거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주주는 다 물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엘생에 관한 데 얘기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엘생 좀 살려주이소. 엘생 내 죽겠다 진짜. 이거 내일 오늘도 갭이 생겨서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만 원이 갈면 현재 자리에서 50% 올라오는 거예요. 야, 만 원. 내가 진짜 엘생이 만 원 가는 걱정을 하고 있다니. 진짜 처참하다. 항상 만 원권이 거의 저점이다 보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이거를, 정말 엘생 계좌만 보면, 엘생, 파나진 글로벌, 이거 세 개만 보면, 너무 눈물 날라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이 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끝.